안녕하세요. All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리커시브 알고리즘 몇 가지 남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examples and algorithms.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자꾸 연습해봐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커전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잘 해낼 수 있어요. 작은 일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레딕스 컨버전 간단한 거거든요.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타워스 오브 하노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리커전, 이 하노이 오브 타워를 모르고 리커전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보죠. Radix is the base of number representation. 우리가 십진법을 쓰죠. 그 십진법, 그 10이 레딕스입니다. 근데 십진법 말고도 뭐 이진법, 팔진법, 십육진법 이런 것들을 쓰죠. 나머지 진법들은 별로 안 쓰는데 데시멀 20를 바이너리로 바꿀 수 있고 옥탈로 바꿀 수 있고 헥사데시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방법 알죠? 그걸 한번 코딩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우리 한번 살펴보죠. Radix conversion by division from larger base to smaller base. 어떤 넘버가 들어오면 이진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99를 2로 계속 나눠가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2로 나누면서. 99도 마찬가지요. 3으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99를 3으로 나누면 33. 나머지가 제로죠. 3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제로죠. 제로가 답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또 11을 3으로 나눠요. 3, 3은 9하고 나머지가 2죠. 2가 또 답이에요. 또 3으로 나눠요. 그럼 1이고 제로죠. 나머지가. 그리고 또 이걸 3으로 나누면 이게 제로가 되죠. 하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3이 나올 때 제로가 될 때 그때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1, 0 여기 1, 0, 2, 0, 0가 나옵니다. 여기에 삼진법, 삼진법이라는 게 쓰지도 않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산수학에서 많이 했겠지만 십진법은 이렇게 10의 3승, 10의 제곱, 10의 1승, 10의 0승 이렇게 곱한 거 아니에요. 9, 5, 0, 7은 파워 오브 10을 계속 그 디지트마다 곱한 거가 십진법 아니에요. 팔진법은 파워 오브 8을 계속 곱한 거예요. 각 디짓마다. 그 다음에 이진법은 2의 제곱을 다 곱한 거죠. 그러면 십진법으로 변환할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코딩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코딩 중에서도 리커전을 사용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나왔네요. 5를 2로 나눕니다. 그러면 몫이 2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는 4하고 그럼 또 2를 갖다가 또 계속 2로 나누는 거예요. 2를 계속 나눠줍니다. 그러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 다음에 또 1이 나왔으면 그걸 2로 나눠요. 그때 코션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1, 0, 1. 99를 갖다가 팔진법으로 표현하는 거. 계속 8로 나누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3, 4, 1. 근데 3이 여기 list significant bit, LSB죠. list significant bit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코딩으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베이스로 나누는 거죠. 8. 이게 베이스죠.
베이스로 계속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계속 저장해두면 되죠.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는 코션트가 제로가 될 때, 그때는 끝내라. 코딩도 간단해요. 제가 다 이미 얘기한 알고리즘이 여기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 리커시브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데시멀 넘버 0면은 return nothing. 데시멀 넘버가 0보다 크면 계속 뭘로 나눕니까? 베이스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레딕스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그럼 리커전은 스트링을 리턴하게 됩니다. 스트링을 리턴해서 왜 이게 이진법, 우리 컴퓨터는 다 10진법으로 표현되니까 이진법이나 8진법으로 나타나려면 다 스트링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맨 나중에 베이스 케이스도 스트링을 리턴하는, 그리고 그 디짓도 나머지를 구할 때도 이미 이제 나머지를 구한 거 아니에요. 구했을 때는 스트링으로 한 버전에서 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물론 여기는 숫자입니다.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리커전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타워 오브 하노이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Famous Towers of Hanoi. 디스크가 N개 있습니다. 한 폴에다 옮기려고 그래요. 그걸 저는 여기 스타트 포지션이라고 이름했고요. 목적지는 엔드 포지션이에요. 스타트에서 엔드로 옮기는데 뭘 이용합니까? 이 보조 막대, 스페어 포지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타트 포지션에서 다 엔드 포지션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initially all disks are one pole, 폴 A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로 옮기려고 그래요. C를 이용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Move only one disk at a time 이고요. Never place larger disk or smaller one.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요. Our goal is to issue sequence of instructions for moving the disk.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옮기느냐? 인스트럭션만 주면 됩니다.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게 우리의 goal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 디스크를 엔드에다 옮기려고 하는데 스페어 포지션을 이용해서 옮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커전은 아주 이론이 간단합니다. 패스 더 벅 하는 거예요. 패스 더 벅.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잘 정리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방법입니다. 리커시브 알고리즘.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요거를 믿음 갖고 해야 돼요. 물론 믿음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해볼 거예요. 여기 move n-1 디스크라고 그랬죠? 여기가 n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n-1 디스크는 맨 밑에 제일 큰 것만 빼고 여기가 n-1 디스크예요. 이 n-1개의 디스크를 start to spare 어디로 옮깁니까? 이 스페어에다 옮겨. 근데 리커시브하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리커시브한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정합니다. n-1개를 여기다 옮긴다. 근데 여기다 옮길 때 뭘 이용해서 옮깁니까? 이 엔드 포지션을 이용해서 옮기는 거예요. 왜? 엔드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한 개는 여기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1개는 스페어 포지션으로 옮기되 리커시브하게 옮길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개만 나오면 이거는 리커시브하게 옮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게 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Move remaining disk from start to end. 이제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n-1개의 디스크를 옮겨요. 뭘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남은 걸 여기다 그냥 옮기면 돼. 리커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리커전이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그죠? 넘버 3. 이렇게 옮겼어요. 옮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n-1개를 어디로 옮기니까 여기로 옮겨요. 왜? 이 마지막 디스크를 여기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아까 첫 번에 우리 시도한 것처럼 n-1개를 어디로 옮깁니까? 여기로 옮기는데 뭘 이용해서 리커시브하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 있는 거를 또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1 디스크를 from spare to end. 사실 여기 n-1개를 여기로 옮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끝입니다. 끝. 그러면 결국은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 세 개일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one disk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죠. 때때로는 사람들이 여기를 목적지로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개니까 그냥 스타트에서 end를 옮기면 되죠. 한 개일 때는 옮길 줄 알죠. 이건 뭐 no problem입니다. A to B. move A disk A to B. 옮기는 겁니다. 두 개 있을 때 한번 해보죠. 두 개 있을 때는 요 위에 있는 거, 그 n-1 디스크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를 어디로 옮깁니까? C, 스페어로 옮겨야 돼. 근데 뭘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B를 이용해서 스페어로 옮겨야 돼요. 그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알고리즘. 그 다음에 옮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 있죠. 요거를 그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로 옮기려고 그래요.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그 컨셉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리커시브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개인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n-1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페어에다 옮기는 거죠. 처음에. 여기 옮겨야 돼. 근데 end를 이용해서 옮기려는 거죠. 그래야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로 옮겨. C에다가 옮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왜? 두 개짜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앞에서 두 개짜리를 옮기는 방법을 우리가 했잖아요. 한 개, 두 개는 우리가 옮길 줄 알잖아요. 그럼 세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인 경우에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또 여기 와 있는 경우는 여기를 이용해서 일로 옮긴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두 개 있을 때 해봤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두 개일 경우에 해본 것처럼 옮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한다. A를. 그것만 명시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B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게 이 방법이에요. 디스크 N개가 있으면 N-1개를 from A to C, A에서 C로 옮깁니다. 근데 뭘 이용해서? B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건 A에서 B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와 있는 N-1 디스크는 그냥 여기서 1로 옮기는 거죠. 뭘 이용해서? A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컨셉을 이용하면 코딩을 그냥 할 수 있어요. n이 1보다 클 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옮기는 겁니다. 맨 첫 번에 start, end, spare가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가운데가 목적지예요. end니까. n-1개가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n-1개의 디스크를 start에서 여기가 목적지예요. 스페어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end를 이용해서. 여기가 end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옮긴다고? n개를 디스크 n번 n개죠. 요거를 여기서 이제 프린트하고 start end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그 다음에 이쪽으로 n-1개가 왔잖아요. C로 n-1개가 왔으면 그 n-1개를 어디로 옮깁니까? B로 옮겨야 돼. 근데 뭘 이용해서? A를 이용해서. A는 뭡니까? 스타트예요. 스타트를 이용해서 스페어에 있는 거.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는 거를 일로 옮기면 돼요. 그러면은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해봐야 돼요. 한두 번만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여기에 폴 A고 폴 B고 폴 C다. 그러면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인스트럭션이 나옵니다. 여기 또 반복되네요. 4개일 경우 여기 있죠. N-1 디스크를 이쪽으로 옮겨요. 근데 뭘 이용해서? AND를 이용해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맨 나중에는 여기 1개가 남을 거예요. 1개 남으면 오케이. 그러면 요 나머지 N-1 디스크를 여기다 옮겼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리커시브하게. 왜? 3개짜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뭘 이용해서? 여기 스타트를 이용해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여기 엔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옮겨지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고 시작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How many moves and recursive calls made?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코딩 해갖고 여기 7번 무브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물론 요 펑션 컬이 있고요. 7번 무브를 하는 거를 답을 여기 써봤어요. 여기 1, 2, 3입니다. 디스크 1을 A에서 B로 여기 왔죠? 그 다음에 디스크 2를 A에서 C로 디스크 요게 2죠? 2를 C로 여기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크 1을 B에서 C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3을 A에서 B로 요거 세 번째를 여기 온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의 케이스죠. 2개의 케이스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서. 그런 1을 C에서 A로 여기 1이 여기로 왔죠. 그 다음에 디스크 2를 C에서 B로 여기로 왔죠. 그 다음에 1을 A에서 B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다 온 거죠. 이렇게 7번 무브 하는 거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펑션 컬을 카운트 해보면 몇 번이나 했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여러 번 펑션 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디스크를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프린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폴 ABC를 집어넣고요. 이 폴 ABC 여기에 디스크 있는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A를 호출할 때는 여기에 1, 2, 3이 있는 거를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B에는 물론 없고요. C에도 없겠죠. 처음에 폴 A에 1, 2, 3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리스트를 넘겨주면 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실제로 이쪽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옮길 때마다. 그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린트 해보는 코딩 엑서사이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A, B, C라고 그러면 B에 가운데 폴에 다 지금 와 있죠. 1, 2, 3이 몇 번 만에? 7번 만에. 그런 코딩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타워 오브 하노이의 경우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리커시브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디스크가 64개라 그러면 과연 몇 년이나 걸립니까 하는 거예요. 64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스텝이 필요합니다. 스텝 하나에 뭐 1초씩만 잡아도 이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1초에 하나씩 옮기면은 이게 끝날 쯤이면은 세상이 없어졌다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노이를 한 번 옮길 때마다 2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리커시브 컬이죠. 하나 적은 경우로 리커시브 케이스를 2번 호출하잖아요. 알고리즘에 2번 있잖아요. 무브가. 펑션 컬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하나일 때는 하나고.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요. 하노이 타워 4면은 디스크가 4개 있을 경우 15번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64개는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죠. 여기 recurrence equation,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할 수 있고요. 타임 컴플렉스는 2의 n승이죠.
그 다음에 디스크가 5개일 때는 31 move다 이런 거예요. 2의 n승에 마이너스 1만큼 move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time complexity입니다. Summary. Recursion simplifies program structure at cost of the function calls. using system stacks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ecursion을 부를 때는 recursion은 항상 시스템 스택에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펑션을 부른다 할 때 현재 펑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펑션을 부르잖아요. 그럼 현재 이 펑션의 스테이터스가 다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 펑션이 끝나고 되돌아오면 그때 스택에서 파악이 돼서 같이 계산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그 펑션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펑션을 계속 호출하면 그 전의 상태, 전에 있었던 모든 변수들, 리턴 함수의 애드레스까지 다 스택에 저장돼 있어야 합니다. 스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죠. 대신 우리의 논리는 간단해지는 거고요. 그러한 코스트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Understand and learn how to implement recursive functions for different applications.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여기 있으면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데이터 스트럭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tree, 그 다음에 search, 그 다음에 sorting, 그 다음에 graph.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연결하는 게 recursion이에요. recursion을 모르면 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recursion에 정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